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 오늘 우리는 100여 년 전, 지금보다 더 먼 미래를 예견한 놀라운 작품을 만납니다. 쾌락은 자유를 대체할 수 있을까? 올더스 헉슬리가 그의 작품 멋진 신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아무런 주저없이 응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묻는다. 고통은 사라졌다. 누구도 늙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질문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행복이 스스로 찾은 진정한 행복일까? 멋진 신세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 출신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다. 1894년에 태어나 지식인 가문에서 자란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과학과 인간 본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조부는 생물학자였고 아버지는 진화론자였다. 그는 문학 속에 과학과 철학을 녹여낸 독특한 글쓰기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1930년대 초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다. 사람들은 과학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유럽 곳곳에서 부상했고 기계 문명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헉슬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경고를 던졌다. 멋진 신세계는 과학기술과 쾌락이 결합된 통제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인간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오웰의 1984와 비교하지만 두 작품은 통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오웰은 공포로 지배되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했다. 카메라와 경찰, 고문과 전쟁이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하지만 헉슬리의 세계는 다르다. 감시도 없고 폭력도 없다. 그저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강요받을 뿐이다. 그들은 웃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헉슬리는 말한다. 진정한 전체주의는 고통이 아니라 쾌락을 통해 완성된다. 멋진 신세계는 20세기의 디스토피아 문화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섬뜩한 경고다. 한 세기쯤 앞선 미래, 이 세계는 완벽에 가까운 질서를 자랑한다.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다. 사람들은 매일 웃고 아무도 울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름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의 출발점은 바로 중앙배양소다. 이곳에서 인간은 태어나지 않고 생산된다. 정자와 난자는 인공적으로 수정되며 유리병 속에서 자란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급이 정해진다. 알파는 지배하고 엡실론은 복종한다. 산소 농도와 영양 공급, 자극의 강도마저 계급에 따라 조절된다. 알파는 높은 지능, 균형 잡힌 육체, 독립적 판단력을 가진 엘리트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과학자가 된다. 반면 엡실론은 단순 노동에 특화된 존재다. 지능은 낮고 판단력은 필요 없다. 반복과 복종만이 삶의 내용이다. 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불평등을 설계하고 행복을 주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수면학습을 통해 이런 구호를 반복적으로 듣는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 모두가 모두의 것.
소만 아리면 슬픔도 사라져요. 수천 번 반복된 이 문장들은 의식보다 깊은 무의식에 박힌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반응하고 기뻐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점에서 지탱하는 도구, 바로 소마다. 소마는 불법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권장된다. 슬픔이 올라오려 하면 한 알, 짜증이 밀려오면 두 알, 절망이 스치기 전에 세 알. 이 사회에서는 감정이 병이다. 고통은 비효율이고 슬픔은 불편이다. 소마는 고통을 마비시키고 이성이 아닌 쾌락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묻는다. 감정을 잃은 평화는 진짜 평화일까? 슬픔 없는 세상은 정말 인간적인가? 이곳은 세계 국가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통제, 완벽한 행복.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있었다. 버나드 막스는 알파 계급이다. 그러나 그는 알파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 신체는 왜소하고 자신감은 부족하다. 모두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는 자주 의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버나드는 늘 속삭인다. 이 세계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레나 크라운. 레나는 문명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가까웠지만 버나드의 불편한 시선과 질문에도 그에게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낀다.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금지된 장소로 떠나려 하고 레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존을 만난다. 존은 이상한 소년이었다. 문명세계의 외피를 걸쳤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 그는 세익스피어를 읽으며 자랐고 시 속에서 삶을 배웠다. 어머니 린다는 과거 문명사회 출신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보호구역에 남겨졌고 그곳에서 존을 낳고 길렀다. 존의 삶은 이방인의 연속이었다. 그는 보호구역에서도 문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야만인이라 불렀고 존은 언제나 자신이 진짜 인간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레나는 처음엔 존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순수한 언어와 불편한 질문들에 당황하게 된다. 버나드는 존을 문명사회로 데려가려 한다. 단지 그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계의 불편한 진실을 던질 수 있는 무기로 삼고 싶어서였다. 존은 그 제안을 망설이다가 받아들인다. 그는 세상을 보고 싶었다. 문명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싶었다. 그리하여 존은 어머니 린다와 함께 문명이란 이름의 거대한 무대 위로 향한다. 버나드는 존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들이밀고자 존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 낯선 세계의 문을 연다. 문명이 그들을 어떻게 집어삼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문명사회에 도착한 존.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눈부셨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존은 곧 이 세계의 표면 아래 숨겨진 공허함을 본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죽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마를 과다 복용한 어머니 린다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슬피 운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죽음 견학 수업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의료진은 존을 말리며 그를 조용히 치워버리려 했다. 존은 외쳤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야. 왜 아무도 울지 않는 거야? 그의 울부짖음은 병리적 반응으로 기록될 뿐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존은 소마 보관소를 향해 돌을 던진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를 말린다. 그러나 존은 더 크게 외친다. 나는 고통받을 권리를 원한다. 늙고 병들고 슬퍼하고 절망할 권리를. 이 사회는 그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존은 감정의 파괴자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는 도시에서 사라진다. 한참 후 어느 외딴 등대 존은 그곳에서 혼자 살아간다.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며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 하지만 문명은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언론이 찾아오고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의 고통은 또 하나의 쇼가 된다. 존은 끝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뉴스는 이를 단 한 줄로 정리한다. 야만인 등대에서 생을 마감. 세계는 다시 평온하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소마를 먹고 웃었고 수면학습으로 잠들며 그날 있었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멋진 신세계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행복을 선택하고 있을까? 이 세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질문도 갈등도 상실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아무도 정말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헉슬리가 보여준 건 단순한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는 쾌락으로 길들여진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사라진 평온함, 고통 없는 기계 같은 행복. 우리는 지금 AI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불편한 감정은 감추며 정제된 감정만을 주고받습니다.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선 것일지 모릅니다. 멋진 신세계는 조용히 묻습니다. 슬픔 없는 세상은 정말 행복한가? 고통 없는 삶은 진짜 인간적인가? 혹시 당신은 지금 안락한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리딩 인사이드와 함께 해주세요.